one 10 minute. 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 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매주 금요일은 일상생활 속 쓸모있는 정보를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발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물가는 오르는데 돈 쓸 곳은 많죠.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과거보다 목돈 만들기가 힘들어졌는데요. 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하나의 금융상품을 내놨습니다. 바로 청년 도약계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뭔가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청년 도약계좌. 네. 이름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최대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랑 비과세 이자 혜택을 줘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을 5년 동안 내면 정부 지원금이랑 거기다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지원금을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왜 출시된 거예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고요. 2023년 청년 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 그럼 청년이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그 개인 소득이랑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개인 소득은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네. 그리고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돼요. 네. 또 병역 이행 기간인 그 최대 6년은 연령 계산할 때 빼줍니다. 또 개인 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정부 기여금은 주지를 않고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금은 얼마나 주는 건가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면 납입액 40만 원까지 보조금 2만 4천 원을 주고요. 그리고 네. 총 급여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50만 원까지 기여금 2만 3천 원을 줍니다. 또 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인데 납입액을 60만 원까지 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기여금을 주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3.7%예요. 그래서 이것대로 계산을 해서 2만 2천 원을 주는 거고 네. 총 급여가 4,800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면 70만 원까지 내면 기여금을 2만 1,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에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청년이 70만 원을 냈다면 정부 기여금은 60만 원 한도로 3.7%가 적용이 돼서 매달 2만 2천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청년이 40만 원을 납부를 했다면 약 14,800원이 기여금으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도약계좌의 그 은행 이자는 이제 가입 후에 3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유지가 네. 되고요. 근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금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정해진 건가요? 발표된 은행별 그 금리를 좀 보면 네. 기본 금리는 모든 은행이 4.5%로 같았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6%까지 준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잖아요. 너무 적은데요? 근데 이게 우대금리 같은 걸 적용을 하면 겨우 한 6%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은행별로 차별성도 없다 보니까 좀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혹시 메리트가 있어야 할 텐데. 그쵸. 네. 근데 은행에서는 공시한 금리로 이 청년 도약계좌를 판매하는 것도 되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 한 6%대 정도의 고금리 상품을 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들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대금리 조건을 붙인 것 같은데, 우대금리라 하면은 이제 월급을 이 뭐 통장으로 하면은 네. 뭐 얼마를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그렇죠. 식인 거잖아요. 카드를 만들면 또 혜택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청년 도약계좌 출시하면서 뭐 신규 계좌 개설, 급여 이체, 마케팅 이용 동의 뭐 이런 우대금리를 위한 조건들을 줄줄이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 고금리 상품 판매에 대한 손실을 좀 상쇄하겠다 이런 계산이었는데, 근데 이 중에 그 일부 조건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대금리 조건 가운데 매달 얼마 이상의 카드 실적을 채워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청년 도약계좌 운영 취지랑은 맞지가 않는 거죠. 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정해진 소득 안에서 매달 70만 원으로 적금을 꼬박꼬박 부으려면 굉장히 절약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쵸. 이걸 내면서도
얼마 이상의 카드를 써야 된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한테 사실 가장 친숙한 인터넷 은행들이 이번 청년 도약계좌 판매에 동참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원래 금융당국에서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 토스뱅크에도 청년 도약계좌 출시를 권유를 했는데 대면 업무를 처리할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참 이 이유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막상 가입을 했는데 이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청년 도약 계좌가 개인 소득 수준이랑 납입 금액에 따라서 정부의 그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5년 사이에 소득이 바뀌면 가입 당시와 비교해서 기여금 지급 한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랑 우대금리는 가입 신청할 시점 그리고 가입 후에 1년을 주기로 심사를 하고요. 네. 중도 해지를 하면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같은 특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 청년 금융 상품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중복 가입도 가능한가요? 네, 일단 지난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 희망적금 이거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금융위에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도 해지 시 혹은 만기 후 이 청년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적금이 지난해 2월에 출시가 돼서 아직 만기는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청년 내일 저축계좌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네요. 자, 네.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11개 은행의 은행 앱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요.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이랑 8, 16일에는 4와 9, 19일에는 0과 5 이렇게 5부제에 따라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22일이랑 23일에는 출생 연도랑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 동안 가입 신청 기간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청년의 도약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소중한 10분을 저희에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오늘 티키타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